야,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줏된 도쿄 규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 채널 보는 사람은 보통 뭐 일본 관련 채널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그 일본 관련 유튜버 중에서 도쿄 규장이라는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튜버를 알고는 있어. 구독해서 보진 않지만 어떻게 보게 됐냐면, 나 옛날에 JLPT 3급 준비하는데 떨어졌잖아. 근데 그때 JLPT 3급 친데 이 도쿄 규장이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JLPT 3급만 고득점으로 확실하게 노려도 일상생활하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2급까지 노려봐라라고 하면서 JLPT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해. 회사가 어디였더라? 네, 그래서 내가 그 해당 회사 책을 내가 샀던 걸로 기억해. 실제로 샀어, 내가. 그래서 그걸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 유튜버가 원래는 일본에서 워홀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10년 뺑이 친구면, 뺑이 친구도 10년이면 리스펙트 해야지, 맞잖아. 뭐든지 10년이면 장인의 영역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그런 뭔가 워홀러들의 삶의 애환과 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뭐 개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경험담, 삶의 애환과 뭔가 감동, 그리고 브이로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좀 입담이 좀 좋은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만큼 떴구나 그런 유튜버가 있었는데, 근데 이 유튜버가 그 도쿄 규장이 아니라 서울 규장이었다는 거야. 비자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회사에서 안 해줬나 보지.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서울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올린 영상은 이제 계속 일본에 있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이제 병신아 페이크지롱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실토를 하게 되고, 거기 그로 인해 가지고 도계자를 박는 분위기까지 가다가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터졌거든. 뭐 나름 이제 비자 심사한 사람들은 뭐 개저씨라고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구설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현재 도쿄 규장의 커뮤니티에는 뭐 이제 도계자 번 거, 진심으로 이제 사과를 한다, 뭐 요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밑에 마지막 협방성 멘트까지 굿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제 없애가지고 이제 다시 올리고, 요걸 보는 일단 펜코 반응은 뭐냐면, 법정 대응 코멘트 뺐다고 고소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둡시다. 뭐 요런 식으로 놔두. 뭐 이게 배대시였고, 서울 규장으로 닉변해라. 뭐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 법정 대응 하지만 병신 개쭈하잖아. 이거는 고소하면 바로 벌금 나옵니다. 이 정도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도쿄 규장 이 사람 빨리 내가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현재 도쿄 규장 여기 보게 되면 영상이 이 두 개가 난 참 뭔가 좀 묘하더라. 일본 생활 벌써 10년 이렇게 해서 2주 전에 이렇게 올리고, 일본 생활 벌써 10년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뭔가 개념적으로 좀 절묘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많이 절묘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 사과 도계자 영상을 올렸고, 이 사과 도계자 영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상 화면 좌측에 220V 콘센트가 보인다. 그리고 나이랑 걸즈바는 뭐냐, 이게 또 논란이 또 하나 터졌나봐. 스나쿠 걸즈바 해명해달라. 그래서 걸즈바에서도 일을 했었나? 그리고 어제 사과 영상도 올렸는데, 그 사과 영상 봤는데 장난치는 건지 뻔뻔한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과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또 그게 문제가 됐었나봐. 그래서 그걸 지우고 다시 약간 도계자 모드로 다시 찍은 그런 상황이지. 그래가지고 뭐 그 뒤로 또 일본 회사를 계속 다녀야 비자가 연장되지. 집에서 유튜브 나왔는데 어떻게 비자를 연장시켜 줍니까? 꼼꼼하게 일하는 공무원을 왜 탓하는지 이해 불가.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좀 약간 롱롱 스토리긴 한데, 똑같이 일본 내에서 프리랜서로 이게 브이로그 찍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비자 연장이 된 사람이 있었나봐. 근데 도쿄 규장은 이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앙심을 품고 한마디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전 영상은 왜 지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터진 걸즈바 논란, 나이 속인 거, 걸즈바 댓글 달리고 20분 만에 영상 삭제하고 사과 영상 올라온 뭐 이래서, 일단 뭐 걸즈바에 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뭐 걸즈바는 뭐 일할 수도 있지 않나? 걸즈바는 나도 많이 가니까
나는 솔직히 걸즈바이라는 걸 뭐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 걸즈바가 여러분, 나름 건전함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게, 야부리도 털어주고, 보통 이제, 노미오다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당 뭐 이제 3,000엔, 3,500엔 이렇게 받으면서, 술 먹으면 홀짝홀짝 그러면서, 애들 뭐 이제, LD 하나 사주면 좀 좋아하고, 오빠 아리가또! 이러고, 약간 이런 데거든. 그래서 LD 먹으면 그게 수당으로 빠져, 그게.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근데 뭐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요런 새로운 논란이 터진 상태고, 그리고 일본 생활 벌써 10년 이 영상은 댓글을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 모두가 반대했던 일본에서의 10년간의 스토리. 나는 이 도시가 좋다. 뭐 이렇게 쭈르륵 나온 게 있거든. 근데 그 밑에 이 댓글이 웃기더라고. 제가 존경하는 오연호 작가께서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규장님을 보니까 역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참, 어떻게 몇 주일 사이에 이 덧글이 참 온도차가 많이 달라졌지, 그지? 규장님의 10년을 20분 만에 줄거리로 본 것 같아 괜히 미안해지는 영상이었다. 뭐, 요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도쿄 규장님의 지난 10년이 몇몇 다른 사람들의 미래 10년 이상의 세월을 빛내주셨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그다음부터 이 영상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이라니, 유유. 한국 돌아왔으면 10년간의 스토리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사실상 이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병전역하는 그런 장성들 있잖아. 그 성추문에 걸려가지고, 그런 느낌이지. 그 1년 반 더 성실하게 일했으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칠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년 반 이제 구라였다는 게, 이게 약간 그 성추문으로 이병전역하는 장성들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 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변호사 신문에도 나왔어. 도쿄교장 사실 한국 살아요. 18만 유튜버의 거짓말 법의 심판대에 서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 현지성을 속인 거는 단순 거짓말이 아닌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진 않지만, 기만행위이긴 하지만, 그지? 기만행위이긴 하지만 이게 쉽진 않지만, 근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쉽지 않은데, 민사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튜버의 허위 표방으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시청자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가짜 현지인 광고 행위 이렇게 해서 뭐 법적 처벌로는 이게 민사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장이 광고한 거 근데 내가 봤을 땐 난 그거밖에 못 봤거든. 나는 아까 말한 건 JLPT 광고한 거밖에 못 봤단 말이야. 나 그걸 실제로 책 샀다니까. 그거 지금 2권 있어. 그거 진짜 2권 있습니다. 제가 그걸 2권을 샀습니다. 제가 3급이랑 2급 내 2권 책을 다 샀어. 내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도쿄 규정 보고 샀는데 내가 근데 이게 유사 전문가 행사에 법원은 엄격하게 본다라고 하더라고. 법원은 자격이나 사실관계를 속여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본다라고 해서 광고를 한 것 중에서 현지성을 이게 무기 삼았던 유튜버가 이게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사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근데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속여서 광고한 게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은 될 수가 있다. 뭐 요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쿄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저는 좀 2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 2가지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거짓말에도 등급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한 여자의 거짓말은 뭐냐면 그거야. 야! 이거! 니 애야! 니 애야! 오빠 베이비야! 나는 이게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남자로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거짓말인데 그런 구라의 정도를 10이라고 두고 봤을 때 이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력을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게 이력을 거짓말한 것도 근데 1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그래. 근데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또 그걸 또 자기가 먼저 이제 실토를 했잖아. 자수해서 광명을 찾은 그런 케이스이긴 하잖아. 일단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이게 그런 걸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나는 사실 이 거짓말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거든. 그래 난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저런 거짓말은 옛날에 내가 보기엔 진짜로 악질적이라고 느꼈던 거짓말들이 옛날에 막 이게 역캠하면서 유부녀인데 그거 숨기는 애들이 있었거든.
그거 송영 그거는 진짜 여러분 그건 개 양아치도 그거 진짜 개 양아치잖아. 그거는 진짜 맞잖아. 그래서 거기랑 비교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자수했고 뭐 그 정도면 뭐 이렇게 뭐 그게 존나 뭐 누군가한테는 배신감을 느낄 일이지만 항상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 각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뭐 돌 돌리는 사람 돈 던지고 뭐 구독 끊을 사람 구독 끊고 그대로 이제 흘러간 대로 냅두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데 같이 돌 던지고 동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냥 여러분 할 일 하시고 일하고 약간 난 뭐 이런 주의이긴 한데 근데 내가 진짜 가장 싫었던 건 뭐였냐면 이제는 나 스스로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내 모습이 싫었어. 그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백종원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진짜 사기 DNA가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백종원 아저씨 때도 대한민국 투자법이 훨씬 복잡합니다. 훨씬 규제가 엄격해 일본에 비해서. 근데도 대한민국은 대놓고 근데도 사기를 치잖아. 그냥 하나 털어먹고 그냥 네 망하든 말든 족빵매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 받고 네 망하든 말든 받고 털어먹으면 심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푸차 받고 망하고 다시 이제 법인 그냥 파산 신고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대한민국은 사기의 DNA가 흐르고 있다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은 거짓말에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거짓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나라가 여기는 불륜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잖아. 그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륜은 관대한데 근데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하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조차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사기 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나는 그런 걸 다시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도쿄교장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있냐 없냐를 때 데미지가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통상적으로 유튜브 사고 법칙을 얘기했을 때 구독자가 10% 빠지면 그땐 데미지 확실하게 온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도쿄교장이 아직 그 10%가 안 빠졌어. 도쿄교장 원래 여초픽 채널이거든. 저 채널은 여초픽 채널인 것도 있는데 한 4,000명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4배 정도 더 빠지면 그러면 데미지가 확실하게 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4,000명 빠져도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보다가 안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게 확 줄어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구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도쿄 교장이 지게 되겠지. 근데, 한편으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보면 특히 또 여자들의 거짓말에 좀 약간 관대한 게 있잖아. 대한민국은 여자가 막 울고 그러면 아유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규짱 누나 일본에서 월 그거 족방맹이 쳐갖고 한 달에 200 버는데 유튜브 저거 하니까 저거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여초들은 그거를 전부 다 관대하게 봐주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 자체가 그냥 관대해진 것 같아. 거짓말에 대해서는. 뭐 지금 같은 게 일어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패라 뭐 이것도 뭐 올바른 현상은 아니지. 팸코나 이런 데 올랐으면 원래 잡혀치기면 또 오지게 또 달려들게 돼 있거든. 근데 뭐 나는 전반적으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 구라에 대한 차이로도 되게 그게 명백하게 갈려요 여러분. 실제로 거짓말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인이라던가 그지 그런 공인들에 대한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일본도 민감해. 그런 공인들이나 유명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본도 민감하고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 독일도 그렇고 북유럽 나라도 그렇고 일단 프랑스는 빼자. 거기는 알았지. 프랑스는 빼고 유럽도 유럽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근데 보통 선진국이라도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그 공인들이나 정치인들이라던가 연예인이라던가 좀 민감하거든. 그게 좀 과하게 한데 근데 요게 관대한 나라는 대한민국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작은 거짓말들 있잖아. 옛날에 뭐 학력 위주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동남아가 그래. 동남아시아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구라를 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싫다 그냥. 나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을 거야. 뭐 크게 되진 않을 거고 나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내가 봤을 때 그냥 대한민국의 그 민도 자체가 그냥 그런 게 아니었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증권 영업을 내가 그래도 15년을 일을 했잖아. 성실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얘기를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듣는 게 있잖아. 그게 무게감이 다르잖아. 그래서 저도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이참에 고백한데 사실 저 증권 영업 15년 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라는 건 뻥이고, 뻥이고. 15년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 같으면 나한테 빨리 연금 이전 해. 막 연금 저축 이런 거 있잖아.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런 거 다마 좀 큰 거, 한 5천, 1억 이렇게 된 거 있으면 연락 줘. 내가 바로 받아줄게. 내가 프로의 힘이 뭔지 내가 오시에때 야루요. 그래가지고. 근데 방금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어? 사실 저 15년 동안 일했던 거 뻥이고요. 저 방구석 날백수 했어요.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굉장히 그 가운데서, 뭐지?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 유튜버들이야 뭐 저렇게 하든 말든 이제 나는 이제 신경도 쓰기 싫어. 왜 신경도 쓰기 싫냐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관대. 특히 누구한테? 정치인들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관대한데 저 만만한 유튜버들 잡아서 족치자 이것도 난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은 안 쓰는데, 근데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신뢰감과 그런 무게감을 좀 지키는 그런 묵직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쿄교장 사과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신뢰를 다시 일으키도록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건 원래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내가 항상 말하지. 거짓말을 한 번 걸렸다는 거는 한 번 걸렸다는 거야, 여러분. 한 번 걸렸다는 거예요. 알았죠? 한 번 걸린 거지. 절대로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큰 거짓말을 1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깡다구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라도 그렇게 크게 신뢰는 안 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도쿄교장 이야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가 좀 뭔가 좀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다시 아셔야 되는 게 거짓말이 굉장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정치인들이고 뭐고 개판이잖아. 근데 뭐 이게 신경도 안 쓰잖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맞잖아. 만만한 유튜버들은 가서 때리는 거지. 근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다? 동남아. 그렇지. 동남아시아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그런 그게 동남아시아랑 비슷하다.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이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 캐파로는 분명히 선진국이 맞아.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갖고 여튼 뭐 오늘 장황한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